6초에 한 개씩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 퍼터 주사할 때 40야드를 보냈다고 정말 잘 나왔다. 타감 하나는 정말 베이퍼 시리즈보다 오리진이 더 흥했어야 됐다고. 슈퍼팅이 불어나 굳이 이 나이키 퍼터를 쓸 이유가 있냐. 뒤늦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린이와 함께하는 채널 골린TV의 골린입니다. 제가 퍼터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소장을 할 만한 퍼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퍼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사의 메소드 오리진 맥길로이 한정판 퍼터입니다.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의 마지막 퍼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이키에서 의류랑 패션 쪽으로만 남겨서 옷이랑 신발은 계속 나오는데 골프 용품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하기 전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 퍼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터가 이제 일반 모델이랑 좀 다른 점은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RORS 맥길로이 한정판 퍼터입니다. 그래서 맥길로이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북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골퍼이고 1989년생이에요. 키가 175cm에 몸무게가 73kg, 프로필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맥길로이가 두 살 때 드라이버로 40야드를 보냈다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정말 천재로 소문이 났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타이거 우즈 선수의 뒤를 이을 골프 황제 후보로 많이 손꼽혔던 선수입니다. 맥길로이가 175cm라서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데 엄청난 장타자인데다가 스윙까지 너무 이뻐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스윙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맥길로이의 스윙을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했을 때 그때 세계 1위가 맥길로이 선수, 맥길로이가 누군지 모르다가 세계 1위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좀 알게 됐는데 되게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토미 플리두드 이렇게 나이키 스폰을 받는 선수 중이거든요. 맥길로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정식으로 PGA에 데뷔를 하고 2012년에 세계 랭킹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좀 떨어지긴 했지만 2010년도에는 정말 전성기를 누릴 정도로,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황제의 후계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됐던 선수인데, 그래서 2009년에 정식 데뷔하고 이제 2021년까지 PGA에서 메이저 대회는 총 4번을 우승했고 다른 대회까지 포함하면 총 18번에 우승을 했던 초 엘리트 골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맥길로이 선수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75cm라는 PGA에서는 크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비거리로 드라이빙 디스턴스에서 매년 꾸준하게 상위권 랭커였고 2021년으로만 기준을 했을 때는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슨 디셈보라는 괴물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장타자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또 나이키에서도 정말 타이거 우즈 다음으로 대놓고 밀어줬었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스윙, 그래서 정말 스윙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프로 지망생들도 많이 따라한다고. 그래서 맥길로이 선수의 스윙 동영상을 느린 배속으로 8분의 1배속으로 해놔가지고 따라하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맥길로이를 좋아하고 스윙을 따라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맥길로이는 이런 선수였는데, 바로 이 퍼터가 나이키 메소드 오리진 맥길로이 한정판, 이 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스펙, 그리고 여기 각인까지도 맥길로이 선수가 쓰는 것과 동일한 퍼터로 판매를 한 건데, 2016년 4월 22일에 오전 10시부터 딱 70개만 한정 판매를 했는데 7분 13초 만에 모두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6초에 한 개씩 판매된 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오리진 퍼터 양산형이 35만원에 판매가 됐는데 이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정말 한정판답게 이쁜 박스였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중고로 구해가지고 박스는 구하지 못했고 그립도 나이키 원래 그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아쉽지만 어쨌든 이 퍼터를 제가 뒤늦게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하기 한 4, 5년 전이라서 저는 새 제품을 구할 수는 없긴 했는데, 이베이 이런 데서 새 제품이 있긴 한데 거의 1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그런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키 마지막 플래그십 퍼터 모델이라는 점도 크긴 한 것 같은데, 이 오리진 퍼터는 나이키의 D5분이라고, 나이키 골프의 R&D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퍼터 커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D5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양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가 이제 벨크로 재질로 찍찍이 재질인데, 이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이라고 써 있고 메소드 써 있고 맥길로이의 사인까지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 D5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D101과 B201이 있는데, 맥길로이는 B201을 이제 선호를 했었고 타이거 우즈 선수한테는 B101을 제공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 선수도 실제적으로 이 오리진 퍼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사용 안 했고 맥길로이 선수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B101은 남아공의 선수인 찰 슈어젤이라고 그 선수를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했어서 그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맥길로이와 찰 슈어젤이 PGA와 유럽 대회에서 이 오리진 퍼터로 4승을 거둘 정도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퍼터라고 했는데, B101과 B201의 차이는 이 마감재가 약간 각지냐 둥구냐의 약간 그 스카트 카메론의 뉴포트 1과 뉴포트 2 정도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맥길로이 선수가 더 자주 사용을 했던 B201이 좀 더 인기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퍼터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4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고 통 스틸을 밀링으로 처리를 한 퍼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음새 부분이 이 호젤까지 해서 하나의 퍼터로 통 밀링 됐었고, 그리고 RGN 레이어에서 나이키사에서 특별하게 개발된 가볍고 탄성이 있는 소재거든요. 그게 바로 이 파란색으로 들어있는 충전재, 이게 정확히 이 스위트스팟에 맞지 않더라도 똑바로 갈 수 있는 관용성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연구를 하긴 했는데, 그 요새 많이 쓰는 이블룰에서도 잘 안 맞아도 똑바로 가게 해준다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필드에서 쳐보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타격이 좋은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레진 소재가 공에 이제 타격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압축됐다가 복원되면서 그만큼의 에너지
에너지가 이 공에 전달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맞지 않아도 중앙에 맞은 듯한 퍼포먼스를 이 뭔 개소리야! 네, 내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드라이버에서 약간 스프링 효과를 내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나이키 레진 골프공도 나올 정도로 되게 좋았던 소재였던 것 같아서 그 맥길로이 선수의 공도 부드러움을 공을 원한다고 듣긴 했었는데, 맥길로이 선수의 인사이트가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인서트 소재거든요. 폴리메탈 그루브라 그래서 보통은 나이키 이전 모델이었던 메소드도 그렇지만 원래 이 스윗스팟 가운데 정도에 있는데 효과적인 롤링을 만들기 위해서 힐부터 토우까지 이렇게 길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맥길로이 선수가 쓰고 있던 34인치고 무게는 529g, 스윙 웨이트는 D4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마감은 프리미엄 투어 피니쉬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실버 재질인데 무광 처리돼가지고 퍼팅할 때도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광 피니쉬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맥길로이 선수가 실제로 각인을 하고 사용하는 RORS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블레이드 퍼터이고 토와 힐의 밸런스를 맞춘 그 핑의 앤서 형태인데, 저도 진짜 필드에서도 실제로도 쳐봤는데 뭔가 타감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이게 아마 레진 이게 정말 역할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타감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봤을 때도 타감을 정말 많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드러운 타감이었고 어드레스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감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이키 골프로 골프를 시작했었던 것처럼 나이키의 마지막 퍼터라는 그 의미가 정말 더 인기를 더 있게 해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후기를 들어보면 나이키의 이제 마지막 드라이버, 유틸, 뭐 아이언 이게 다 베이퍼 시리즈였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퍼 시리즈보다 이 오리진이 더 흥했어야 됐다고, 이게 정말 나이키 퍼터라는 선입견 없이 봤을 때 정말 잘 나왔다, 그런 뭐 후기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키 골프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나이가 젊어서 나이키를 잘 접하긴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나이키에서 무슨 골프를 만드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뭐 캘러웨이나 타이틀리스트나 핑, 그 다음에 테일러메이드, 지금의 빅4를 유지하고 있는 그쪽 브랜드를 많이 인정을 하셨고, 나이키 쪽은 많이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이키 쪽에서 비주류가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나이키 골프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들의 특허가 너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특허 때문에 신제품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고 뭐 이렇게 얼핏 듣긴 했거든요.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결국에는 용품에서는 정말 철수를 하는 게 전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터를 좀 더 생산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 퍼터가 단점이 있습니다. 거리감도 좋고 타감도 좋고 롤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바로 슈퍼팅이 불안하다는 거였어요. 저도 실제 필드에서 슈퍼팅을 좀 얘기를 했고, 개소리 집어쳐! 다른 사람도 슈퍼팅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이 나이키 퍼터를 쓸 이유가 있냐, 이건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들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정도 쓸만한 건 아니다, 그런 후기들도 있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브랜드고 또 의미가 있는 나이키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의 퍼터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퍼터는 제가 꼭 소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나이키 용품을 철수를 하면서 정말 싸게 팔았대요. 드라이버, 아이언 뭐 이런 것들도 다 싸게 팔고 이 퍼터도 싸게 팔아가지고 그때 진짜 저렴한 가격에 많이들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뒤늦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뒤늦게 이제 가격이 오른 현상이 생겼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퍼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했던, 정말 평생 소장하고자 하는 나이키 메소드 오리진 맥길로이 한정판 퍼터, 이 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골린이와 함께하는 채널 골린TV의 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